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사이버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이 4명 불러다 커피타임 가진 정도다. 합동조사가 아니라 합동대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판사는 대검찰청이 조영권 서울지검장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미국 사법당국에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보낼 트위터 계정수를 대폭 축소하라며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가 하면 국정감사에 나오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올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이 자체 조사한 4명 외에도 대형 포털과 트위터, 게시판 등에서 활동한 요원들이 15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이 4명 불러다 커피타임 가진 정도다. 합동조사가 아니라 합동대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일주일이나 시간 낭비했다. 괜히 지연작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통로로 알아봤지만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 의원은 국방부가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지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수석부대표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도 아니고 수사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미리 예언하듯 말했다며 여당 대변인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조직적인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국정원과 연계 작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며 그런데 상층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국방부 스스로가 밝힐 수 있겠나 스스로 조사한다는 게 객관성이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또 국정원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법률상 군검찰은 조사할 수 없다며 양쪽을 다 조사하려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 국정원과 연계 협력 관계도 조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날 밤에 400여 개 글이 하룻밤에 동시에 삭제됐다며 개인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거듭 조직적인 작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블로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글을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리트윗했더라며 세컨드 계정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닮아 있다고 조직적 연계 작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해서 이종명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격인 530 단장,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 같은 시기 합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일을 같이 했다는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종명 차장과 530 단장이 2011년 1월에 한 달 정도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진성준 의원이 국감에서 재차 질의했다며 합참에서 같이 있었던 기간은 더 길다. 다만 합참의 민군심리전부에는 둘이 한 달 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이전 3차장은 2011년 1월 1일자로 민군심리전부장에 임명돼 4월 5일까지 근무했다며 사이버사 1차장은 민군심리전부에 2011년 1월 24일까지 근무했다.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판사는 대검찰청이 조영권 서울지검장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여야의 유불리를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통상 일선에서는 범죄라면 수사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영권 지검장 자신에 대한 유불리일 것이다. 서울검사장은 앞으로 자기 미래와 현재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답했습니다. 조 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이 있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데 대해 이 전 판사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조 지검장이 검찰청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청법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 징계 사유다. 윤 지청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감이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검이 감찰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하지 않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감찰에서 조직 내지는 검찰 수뇌부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안 된다면 감찰할 이유가 없다며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미국 사법당국에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보낼 트위터 계정 수를 대폭 축소하라며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가 하면 국정감사에 나오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추적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인해 이 계정들을 추적해본 결과 약 50만 건의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 것인지 미국 본사에 있는 트위터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축소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법무부 요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서경찰서가 확인을 요청한 키워드 100개를 4개로 줄이자던 서울경찰청의 행위와 다를 게 뭐냐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법무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50만 건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글을 20만여 건으로 압축했고 이 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55,689건을 출연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또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 국감을 앞둔 지난 주말 자신에게 국감 불출석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지검장은 전화로 아프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이후에도 조 지검장은 검찰 간부 등을 통해 국감 불출석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윤 지청장은 박형철 부팀장을 통해 조 지검장에게 국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승인했다는 것만이라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기관장으로서 내뱉은 말이어서 철회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지검장은 박 부장팀을 통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진상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기조를 유지할 테니 윤 지청장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윤 지청장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민주당 어용 야당으로 갈 셈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서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대선 불법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헌정사상주의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국정원 SNS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진실은폐와 축소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 뒤 원내 대변인 명의로 낸 브리핑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0의원이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됐지만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대선 부정행위를 너무 가볍게 봤다. 아주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며 이 부정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다. 선거 결과가 100만 표 차이로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 선거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새롭게 생각할 상황으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대선에 대한 상황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없으면 상황 대처를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의원의 발언이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됐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의총모두 발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불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들에 대한 엄단, 국정원 전면 계획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그 결과에는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라고 할 만합니다. 선거가 부정했다면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오로지 민주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대선 승복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주체는 유권자인 국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비논리적인 처신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2도, 대구, 광주, 부산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8.4도, 현재 습도는 4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